엠니스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엠니스트에서 이제 엠니스트랑 알렉스넷에 대해서 살펴봤나요? 엠니스트까지 살펴봤네요. 이제 이게 이미지넷까지 더 큰 문제를 푸는 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2년 같은 경우는 알렉스넷, 2014년도, 15년도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구글넷, VGC넷, 그다음에 레지넷까지 이제 발달을 하는 거고요. 뭐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알렉스넷은 뭐 살펴봤으니까 가볍게 보면 이제 굉장히 큰 르넷에 비해서 굉장히 큰 컨보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고요. 좀 사람이 봤을 때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전 방법 어떤 것보다도 잘 하는 거죠. 얘를 뭐 하마라고 한다든지 얘를 화분이라고 한다든지 얘를 임팔라라고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법과 비교해서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렉스넷 논문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동작을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왜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 2012년 그 시점에 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라는 게 필터가 몇 개였죠?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정상이죠. 96개였나요? 맨 밑에 있는 필터가 11 곱하기 11부터 96개. 그거를 이제 필터를 그림을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이 필터는 이렇고, 그러니까 각 필터가 어떤 엣지 단계에서의 어떤 특징들을 추출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죠. 특히 엣지는. 그다음에 어떤 블랍들이라든지 고주파라든지. 그러니까 이 맨 밑에 필터들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까지는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 딱 거기까지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이상을 원하는 거죠. 이 뉴럴 네트워크가 왜 동작을 하는 거고 왜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건지 좀 더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긴 하고요. 우선 이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딥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좀 많이 나아졌긴 했지만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이해는 깊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수리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특히 컨버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비주얼라이즈 하기 위해서 많은 기법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살펴볼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새로운 걸 디자인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방법,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하는데 뭐 아주 뭐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한테 어떤 영감을 주겠죠. 자, 그리고 뭐 산업, 그러니까 우리 이해와 이런 측면도 있지만 어떤 인더스트리에서도 사실 중요할 수 있는 문제가요. 이 구글 포토에서 이렇게 이제 사진에 포토 맞나? 하여튼 이게 사진이 있으면 이게 어떤 클래스인지 보여주는 뭐 스카이스크래퍼, 비행기, 자동차, 바이크, 졸업 잘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고릴라라고 하는 거죠. 묻고 넘어갈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심각해질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자, 지금 이제 저걸 개발해서 디플로이 했더니 저 사진에 대해서 고릴라라고 나왔어요. 빨리 지금 이걸 해결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이 문제를 고칠 수 있을까요? 데이터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가장 교과서적인 대답은 저분 저런 이미지 많이 모아서 레이블을 붙한 다음에 트레이닝을 새로 하는 거죠. 예. 얼마쯤 걸릴까요? 한참 걸리겠죠. 그리고 된다는 보장도 없죠.
좀 더 싼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출력이 고릴라 클래스가 나오면 무조건 사람으로 결과를 바꿔버리는. 모아서 뭐 그런 식으로. 사실 이제 뉴럴 네트워크 머신러닝 관점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하기 쉽지 않죠. 저거를 해결하는 교과서적인 방법은 데이터를 더 추가해서 저 클래스를 올바르게 분류한다는데 사실 시간과 많이 들고 그다음에 꼭 그래서 된다고 한 번에 된다 보장도 없죠. 아무튼 뭐 이걸 뭐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동기들은 이제 계속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거에 관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첫 번째는 요 디컨볼루션이라는 이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죠. 뭐 뒤에가 설명할 건데 이제 저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요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다 설명이 끝난 다음에 위에 논문 살펴보긴 할 겁니다만 요 밑에 있는 접근 방식으로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얘가 뭔지, 이 피처가 뭔지, 이 채널 요 뭐 30층의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사실은 생각보다는 단순한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사람의 뇌는 지금 이 부분이 뭘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반응하는 걸 보면서. 네? 이 부분이 뭘 하는지, 이 부분이 뭐와 상관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상황에 놓였을 때 왜 반응을 이거 가장 뭐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뭐 좀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얘기도 좀 듣긴 했는데 그냥 뭐 예전에 제가 알던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람이 이제 MRI 기계 같은 데 들어가 누워 있는 거고 뭐 이걸 좀 시켜보는 거죠. 숫자를 더해봐라. 근데 어떤 부분이 그때 숫자를 더하라고 했을 때 활성화가 돼요. 그럼 그 부분은 이제 숫자 더하는 거 관련된 부분이고 말을 시켜본다든지 손가락 움직여 본다든지.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도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겠죠. 뉴럴 네트워크 이입력 저입력 넣어보는데 어떤 걸 넣었을 때 34층의 이 숫자가 되게 커져요. 그럴 경우에 그 숫자는 그런 걸 감지하는 거겠죠. 그렇죠? 혹은 이 사람한테는 쓸 수 없는 방법이지만 뉴럴 네트워크에는 34층의 이 숫자가 커지도록 34층에 있는 어떤 이 숫자가 커지도록 입력을 막 바꿔보는 거예요. 아니 입력 합성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뉴럴 네트워크, 특히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각 피처가 뭘 의미하는지 판단하는 간접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티베이션 자체는 뭐 명확하죠? 자, 이건 구글렛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구글렛 아무 레이어나 하나 딱 잡은 거죠. 그 레이어에 이렇게 채널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채널 하나 잡아요. 채널이 이제 뭐 2D겠죠. 요 채널에 있는 그냥 뭐 평균값이라고 해도 좋고 합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합이 커지도록 입력을 찾는 거죠. 커지도록 하는. 그러니까 요게 커지도록 요게 커지도록 하는 입력을 찾는 거죠. 이걸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보면 뉴럴 네트워크의 모든 파라미터들이 고정되어 있는 거고 목적 함수는 여기에 나오는 리스판스의 합, 액티베이션의 합인 거고 변수는 입력인 거죠. 됐나요? 예. 수학적으로 하자면 x를 찾는데 어떤 x냐면 x를 넣었을 때 제가 최대가 되는. 자, 어떤 방식으로 찾으면 될까요? 보통 최소화하는 건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최대하는 거는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레디언트 어센트 했으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 랜덤한 노이즈 넣고 요 계산한 다음에 요 값이 커지도록 계속 얘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러면 저 레이어의 저 채널을 크게 만드는 입력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이 채널이 뭔지 이 레이어의 간접적인 증거를 주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한 거죠.
자, 여기에 값의 평균을 목적 함수로 삼아서 요 입력을 찾는 건데 처음에는 노이즈로 했다가 이터레이션을 좀 반복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터레이션 반복할 때 변화를 이제 GIF로 한 거고요. 보이시나요? 그럼 이제 뒤에 가서 설명까지 듣고 나면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안 보이는 게 정상이죠. 뭐 하여튼 뭐 패턴이 나타나는 건 같죠. 예, 뭐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이게 뭔지 잘 안 보이죠. 지금 시점에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도 뭐 이 L이라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같은 채널인데 여기에 한 점, 요 숫자가 커지도록 x를 바꾸는 거죠. 네? 이터레이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뭔가 여기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 점에 대응되는 위치가 나오겠죠.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값 갖고서 뭐 컨버루션 해가지고 요 부분에 있는 숫자가 나올 거고 그 계속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맥스 풀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보는 영역은 넓어지긴 하죠. 입력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텐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영향을 아예 못 미칠 거고 가까운 영향을 좀 더 미칠 텐데 그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리셉티브 필드라고 그러죠. 느낌이 오시나요? 리셉티브. 이게 이 뉴런으로 봤을 때 뉴런에 연결이 돼 있어야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레이어가 있으면 자, 여기 뭐 뉴런이 하나 있으면 밑에 이만큼 연결돼 있겠죠? 얘는 이만큼 연결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리셉티브 필드가 커지긴 하지만 무한히 커지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를 최대로 하면 여기 어떤 패턴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무언가를 최대로 하라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겠죠? 여기에 나타나면 여기겠죠.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좀 아래 레이어의 결과인 거고요. 이건 좀 중간, 이건 좀 높은데. 자, 생각을 해보시면 레이어가 아래쪽에 있으면 리셉티브 필드가 어떻게 써요? 아래쪽에 있으면 위로. 레이어 아래쪽에 지금 채널 하나 제가 골랐어요. 그럼 걔의 리셉티브 필드는 어떻게 써요? 자, 아래 위에 대해서 지금 뭐 사실 좀 이게 있는데 여기가 이미지예요. 여기가 출력이에요. 요쪽에 있는 거를 그럼 더 좁게. 그쵸? 요만큼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뭐 입력 패턴이 조그맣게 나타나겠죠. 근데 여기에 한 점이라 그러면 여기 이만큼 될 거고 얘도 넓어질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위로 갈수록 넓은 리셉티브 필드겠죠. 그러니까 상위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입력 영상에서의 넓은 범위를 보겠죠. 뭐 자연스러운 얘기죠. 뭐 이제 리셉티브 필드 이제는 이론적 어디까지 볼 수 있냐는 거고 실제로는 뭐 저거 훨씬 좁아요. 그래서 이펙티브 리셉티브 필드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뭐 어느 정도 보냐는 건데 그거는 뭐 이론적인 것보다 훨씬 작긴 하지만 3이면 5 곱하기 5를 보고 한 번 더 하면 7 곱하기 7 이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작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이 위로 올라갈수록 넓고 큰 걸 보는 거고 아래쪽은 좁은 걸 보는 거고 맨 밑에 첫 번째 컴브인데 3 곱하기 3 필터를 써요. 그럼 요 뉴런은 리셋 필터가 3 곱하기 3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위 레이어 쪽인 거고 얘는 이터레이션.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요 아래 이게 지금 뭐 상위 하위가 헷갈리죠. 요게 입력이니까 이제 아까로 치자면 이제 입력에 가까운 그렇죠. 그거를 최대로 하는 그러니까 채널 하나를 제가 골라서 그걸 최대로 하는 입력을 확정했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뭔가 텍스처 패턴이 나왔죠. 이런 패턴에 반응을 하는 건데 합이 최대가 평균이 최대로 되는 거라니까 이게 쫙 이렇게 바둑판처럼 깔린 거죠. 좀 더 상위로 갈까요? 근데 이번에는
패턴이 나왔는데 패턴의 기본 단위가 좀 커진 거죠. 예. 상위니까. 더 올라가면 더 커지는 거죠. 채널 하나만 하고 이제 좀 뭐 시멘틱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쪽. 약간 원형 예. 공작새 같기도. 잘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더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의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의 그 내부 메커니즘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상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결과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영상의 넓은 부분을 보고 리셉티브 필드도 커지고 뭐 반응을 한다. 입력에 가까울수록 하위일수록 뭔가 굉장히 좁게 반응을 한다. 이런 정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도 지금 짐작할 수 있죠. 제가 입력 패턴에 여기에다가 뭘 넣었으면 만약에 여기 입력인데 여기에 여기에 뭐가 세게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제가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컨볼루션 입장에서 그냥 시프트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숫자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뜨느냐 여기에 뭐가 뜨냐는 입력에 여기에 있었냐 여기에 있었냐에 대응되는 거고, 그렇죠? 그걸 얼마큼 많이 보느냐는 이제 높이에 대응이 되는 거고, 뭐 그 정도 할 수 있죠. 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뭐야. 근데 이제 좀 더 잘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왜 잘 안 보이냐 그랬더니 이게 너무 고주파가 많은 거죠. 사람은 이게 그레디언트를 발생시키는데 이 그레디언트에 너무 고주파 성분이 많아서 이게 숫자는 크게 만들지만 목적 함수는 이게 인간의 어떤 판단할 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레디언트 계산했는데 그냥 그 그레디언트 쓰는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의 저주파 성분은 증폭을 시키고 고주파 성분은 좀 감쇄를 시켜서 뭔가 적당히 저주파가 강조된 그레디언트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함수를 최적화하는 관점에서는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결과물이 훨씬 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 1차원 신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차원 신호 같은 경우는 저런 작업을 뭐 실제 구현은 뭐 FFT 이런 거 써서 하겠지만 뭐 좀 더 펀더먼털을 얘기하면 신호가 있으면 로패스 필터 통과시킨 결과를 곱하기 2하고 하이패스 통과시킨 거는 곱하기 0.5를 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거죠. 물론 그거를 뭐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구현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로패스 필터 통과시킨 거는 뭐 좀 더 큰 숫자 곱하고 하이패스 필터 통과시킨 작은 숫자 곱해서 더한다죠. 이게 이제 이미지 버전이 있죠. 그거는 이제 1차원 신호 버전이고 2차원 이미지 버전에는 그게 이제 라플라시안 피라미드인데요. 자, 보면 이미지가 있으면 그걸 블러시켜죠. 그러니까 저주파 버전을 만들어서 원본에 빼요. 그럼 고주파가 남겠죠. 요 버전을 또 블러링하고 서브 샘플링해서 저주파 버전을 만들고 그거를 빼서 또 얘가 고주파 이미지가 되는 거고 저주파 이미지. 주파수 대역으로 치자면 주파수 대역에서 파이가 가장 높은 거죠. 요 부분이 이해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이해된다. 뭐 그런 식, 요 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 대역별로 나눈 다음에 각 대역에다가 저주파인 큰 숫자, 고주파인 해가지고 좀 조절한 다음에 다시 원본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걸 이제 라플라시안 피라미드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꼭 들였네.
그걸 알고 보시면 같은 레이어의 같은 채널이거든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지 않나요? 예. 것이 같지. 왜 이런데 이렇게. 꽃이 대충. 같은 거예요. 같은 거를 지금 저주파를 살려가지고 표현한 거죠. 인간이 그걸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이게 거의 벽지 수준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이런 그림을 그리라고 뉴럴 네트워크가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뉴럴 네트워크한테 시킨 거는 이미지는 100만 장 주면서 클래스 1000개를 잘 구별하라고 시켰을 뿐인 거죠. 근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 내부적으로 그걸 잘한다고 막 하면서 각 레이어의 각 채널들이 업무 분담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우연이었겠죠. 우연 때문에 이 레이어의 몇 레이어의 이 채널은 저거에 반응한 저런 무늬에 반응하는 거죠. 자,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똑같이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저주파 강조해서 한 거고 이제 여기에 어떤 채널을 강하게 만드는 입력은 이거. 뭔가 이게 말로 항상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만도 무슨 동물의 머리 같죠? 공작 같기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지상의 이런 원숭이 얼굴들이 여러 뭐 개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채널 입장에서는 저런 패턴이 나오면 이미지에 세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가 아니라 얘는 뭐 말하자면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숫자를 크게 만들려면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숫자를 크게 만들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거의 합이 커지도록 만든 거니까 이게 그냥 타일에 붙이 딱딱딱 해서 붙어서 나온 거죠. 이거는 뭐 문주문은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생긴 게 여기 있고 저기 생긴 게 이렇게 있으면 얘는 뭐 돼지다. 여기 생긴 그러니까 파트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원숭이 이렇게 이제 갈 계획인 거죠. 뭐 마찬가지로. 이게 근데 뭐 여기 이제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채널 하나잖아요. 요 레이어의 채널이 뭐 200개, 500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가 쫙 갖춰진 거죠. 채널 1은 이렇게 생긴 거에 반응하고 채널 2는 그 이미지별로 그걸 조합해서 다음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거고 최종 프리커넥티드가 그 조합해서 계산합니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아까 뭐 임팔라의 삑사리가 나고 이런 것 좀 설명이 되는 거죠. 이제는 꽤 커졌죠. 그 리셋 휠도 커지면서 이미지의 거의 엄청 큰 부분을 보는 거죠. 전체적인. 자, 여기가 이제 컨볼루션 레이의 마지막이 이제 프리커넥트 레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로 봤듯이 전 올라갈수록 이제 리셋 필드가 커지면서 큰 걸 보는 거고 그러면서 아래쪽은 그냥 텍스처 느낌이잖아요. 패턴 무늬 이러다 점점 커지면서 뭔가 이렇게 시멘틱 있는 이런 거 하면서 반응하는 거고 뭐 그냥 제가 뭐 어떤 채널에 어떤 레이어에 뭐 예를 들어 20번째 숫자 막 얘기하고 있으면 20번째 뭐 34번째 34번째를 강조하는 건 이거였고 20번째 강조하는 이건 거. 이것도 무슨 무늬가 있죠? 그럼 두 개의 합을 목적 함수로 쓰는 거죠. 두 개의. 그러면 둘 다가 살아나는. 뭐 꽃과 마을 뭐 그런 느낌인데 그냥 뭐 언덕이 집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이름은 그냥 우리가 막 붙이는 거고 뉴럴 네트워크는 저런 무늬의 패턴, 입력의 패턴에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약간 뭐 뱀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뱀의 어떤 표피 같은 그런 것들. 굉장히 놀라운 거죠. 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걸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굉장히 신기했죠. 이제는 뭐 많이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이게 요약인데요. 자, 이게 이제 레이어 하나 통과시켰을 때 액티베이션 값인데 이게 x, y,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채널 타입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는 입력 이미지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에 뭐가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랑 비슷한 위치지만 더 크긴데 그렇죠. 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레이어가 올라가면서 리셉티브 필드 커지면서 이게 점점 복잡한 피처들, 컴플렉스 피처들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는 뭘 얘기하느냐? 거기에 뭐 세모가 있다, 네모가 있다, 동그라미가 있다, 별표가 있다. 그 피처 타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라는 테이블인 거죠. 거기 있는 숫자들이 입력에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테이블을 딱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의 차이는 뭐죠? 그런 점에서 테이블이에요. 왼쪽 테이블은 좀 더 좁은 범위권 로레벨 특징들에 대한 테이블인 거고 이쪽은 하이레벨. 생각해 보시면 얘들을 조합해서 뭐 여기다 필터를 곱해가지고 해가지고 이걸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고 저기에 뭐 세모가 있고 여기 있으면 그거는 돼지 얼굴이 여기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점점 좀 로레벨들 조합해서 파트들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림을 하나 볼까요? 그림을. 자, 이런 느낌의 그림이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이게 저 그림을 보고서 아 내가 저 그린 사람의 의도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밑에는 그냥 그렇잖아요. 엣지 정도밖에 안 찾는 거죠. 근데 엣지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이렇게 있고 이거 조합이 되면 이런 모양의 반응을 하는 거고 그게 조합이 되면 반응이 되는 그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이해인 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고서 한번 디자인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그러면 좀 더 나은 거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여기 숫자 덩어리들을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죠. 이 숫자 덩어리들을 좀 쓸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나올 건데요. 자 여기서 뭐 이제 우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가장 큰 이해는 다들 설명 끝났고 이제 그거 응용해가지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저런 것도 가능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딥들이 자 이게 입력이고 이걸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뉴럴 네트워크. 이걸 갖고서 뭐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린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 되게 안 좋아해요. 내가 어떤 목적 함수를 최적화했더니 이걸 얻을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좀 더 엔지니어링스러운 설명인 거지. 자, 어떻게 하면 저걸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미지넷에서 잘 트레이닝된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그렇죠? 구글에. 자, 그래서 자 이미지가 들어가면 레이어 1, 레이어 2 그래서 총총총 해가지고 뭐 결과가 나온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 자 제가 이걸 이미지로 넣고 x를 초기로 넣고 목적 함수를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서 뭐 목적 함수를 잡아서 목적 함수를 최적화했더니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 목적 함수가 뭐냐? 결과네요.
목적 함수부터 말씀드리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여기다 넣고서 여기에 어떤 액티베이션들이 있겠죠. 그 액티베이션에 제곱의 합을 목적 함수로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레이어에 나오는 숫자 덩어리들이 있겠죠. 액티베이션에 제곱의 합이 목적 함수예요. 이 제곱 함수라는 특징이 자 1, 2, 1이 있는데 그 합은 그대로 두면서 제곱의 합을 최대로 한번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1, 2, 1이 있는데 합은 그대로 두면서 제곱의 합을 최대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음수 범위로. 음수는 금지합시다. 렐로 통과시키기가 양수가 있다고. 예. 그렇죠. 음수는 금지하고. 어떻게 하면 되죠? 합은 4인데 1, 2, 1인데 제곱의 합은 최대로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 되게 쉽죠. 한 명한테 몰아주는 거죠. 0, 4로 하게 되면 제곱의 합이 1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의 합을 최대로 한다는 얘기는 어떤 숫자든지 이제 클 수 있는 애들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자잘한 애들 다 포기하고 뭐 1, 2는 다 0으로 보내면서도 숫자를 어떤 숫자든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x라는 임수를 넣어서 여기에 어떤 개처럼 생긴 특징이 조금 있었어요. 별로 크진 않은데 딴 것보단 좀 컸어요. 근데 제곱의 합을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더 밀어주는 거죠. 나머지는 다 포기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곱의 합을 목적함 썼던 얘기는 피처 맵에 있는데 이거 피처 맵이라고 합니다. 이걸 피처 맵. 피처 맵에 제곱의 합을 키운다는 얘기는 좀 되서 싶은 애는 계속 크게 만들고 나머지는 포기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지상에 별로는 아니고 진짜 조금 개처럼 보이는 애가 있었어요. 그걸 개처럼 더 개처럼 계속 강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터레이션이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그 원래 채널 맵에 피처 맵에 있었던 아주 미묘한 특징들이지만 있었던 애들은 강조,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만약에 레이어 1에 대해서 했다, 레이어 1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텍스처가 강조되겠죠. 그 위에서 했던 그거 좀 복잡한 거. 그거를 이제 여러 레이어들에 산 거야. 레이어 올라가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텍스처들 좀 텍스처가 강조돼서 나오다가 동물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어가 올라가면서 이제 저런 시메트리 보는 거고 이제 지금 아래쪽 레이어에서는 그냥 텍스처, 패턴, 엣지들 이런 거죠. 자, 근데 왜 저렇게 동물들이 튀어나올까요? 그런 네트워크를 썼기 때문에. 거의 정답이네요. 그런 네트워크라는 게 뭐죠? 그 동물을 분류하는. 그렇죠. 이미지 넷이 동물들이 많았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 동물들의 맞춰서. 특징에 반응하도록 채널들이 이렇게 웨이트 합숙된 거고. 만약에 우리가 뭐 푸드 원사우전드 만들어가지고 하면 저게 막 스파게티가 튀어나오고 미트볼이 튀어나오고 이러겠죠. 동물들이 튀어나온 건 아주 신기한 일은 아니고 그냥 동물을 구별한 네트워크 갖고 이걸 한 거죠. 됐나? 이건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이 사이트에서 구해온 건데 이 이미지 갖고 산 건데 자 이거는 뭐 더 많은 레이어, 더 많은 그거에 대해서 종류별로 다 돌아다닌 거라서요. 근데 전체적인 경향성은 똑같죠. 텍스처 이런 게 이제 상위로 가니까 이제 동물도 튀어나오는 거죠. 노골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저 개에 반응하는 특정 레이어의 특정 채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딥드림도 이제 그 채널의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다면 요 목적 함수와
이걸 얻는 과정이 뭐 무슨 예술 이런 게 아니라 기계적인 그레디언트 어센트 알고리즘이라는 거. 최적화하면 저게 얻어진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건 이제 아래쪽, 중간 레이어, 상위. 확실히 업무 분담을 하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그 큰 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컨셉들, 이거는 이제 논문들을 보거나 그랬을 때 보게 되는 까다로운 컨셉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훨씬 낫죠. 그러니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걸 알면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나아지는 건데요. 볼까요? 자, 디컨볼루션 논문은 뭐 논문을 보시고 싶으신 저 논문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컨셉이 뭐냐 하면 자, 요 부분이 뉴럴 네트워크예요. 자, 컨볼루션하고 렐로하고 맥스프링 하는 거죠. 이 논문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 피처 맵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제 나온 숫자들, 액티베이션 결과들을 뭔지 알고 싶어서 얘를 그렇죠. 인버스한 거죠. 인버스를 해서 원본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 원래 이 부분 원래 있는 거고 그거에 인버스하는 과정을 옆에다 붙여서 하는 건데 뭐 인버스 F면 F 인버스면 F 이렇게 쓰면 제일 좋겠지만 뭐 어떤 수학적인 이유상 힘들고 트랜스포즈를 했는데 뭐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왜 트랜스포즈면 되는지 아니면 이런 건 넘어가는 거. 어찌됐든 간에 인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액티베이션이 있으면 나머지 다 0으로 채우고 얘가 궁금한 거잖아요. 인버스를 쫙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타나는 거죠. 이건 아래쪽이죠. 아래쪽에 대해서 인버스를 하게 되면 작은 뭔가가 나오겠죠. 자, 앞에 했던 거랑 얻게 된 결론은 거의 똑같아요. 단지 그거를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어떤 간접적인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도 이해가 되시면 이 그림 뭐 디테일한 수식은 되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튀어나오는지 되겠죠. 자,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뭐 필터가 예를 들어서 뭐 3 곱하기 3이다. 그러면 이 패턴의 크기는 3 곱하기 3이겠죠.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필터도 바로 그릴 수 있고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리셉티빌드가 뭐 7 곱하기 7이다. 이 패턴 크기가 7 곱하기 7이어야 되겠죠. 이건 어떤 식으로 만든 거냐 하면 사실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처음에 봤을 때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이미지를 이렇게 셋을 모아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다 뉴럴 네트워크에 통과시키는데 제가 어떤 특정 레이어, 지금 같은 레이어 2죠. 채널 3번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숫자들이 있겠죠. 어떤 이미지들은 여기 뭐 전혀 뭐 그냥 다 0000인 이미지가 있겠죠. 근데 데이터셋에 어떤 이미지들은 여기에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온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보관. 어떨 때는 다른 위치지만 여기에 크게 나오겠죠. 보관. 그래서 상위 9개를 고르는 거예요. 데이터셋 중에서 이 레이어의 이 채널의 큰 숫자를 만든 상위 9개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그 9개를 어디에 놓냐?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9개 이미지 데이터셋에 있는 요 레이어의 요 채널을 숫자를 크게 만든. 당연히 위치는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원본에서 잘라오면 되잖아요. 그건 별 이슈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원본 이미지 거고 이거는 디컨볼루션한 결과. 이거는 거의 리셉티브 필드에 되는 크기인 거죠. 되셨나요? 사실 이제 이미지는 뭐 비슷한 크기를 보여주면 점점 실제 영상상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거겠죠. 자, 이런 거 보시면 원문을 보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자동차 바뀌고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피처 맵은 사실 같은 걸 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끔 보면 얘가 왜 이렇게
실수를 했지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왜 걔인데 사람이라고 했지라든지 사람인데 왜 걔인지 했으면 얘가 뭘 착각했는지 이제 이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 이거 자동차 바퀴를 왜 사람이라고 했지? 보면 여길 보면 비슷한. 그러니까 얘가 했던 거는 요 동그라미에 뭔가가 있는 거를 반응했던.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이걸 안다고 뭐 술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왜 실수를 했는지 설명.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왜 나무 보고 이팔라라고 했는지 저렇게 보면 그냥 설정할 수 있어.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굉장히 유사한데 이쪽은 좀 다른 경우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